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일일지낚시의 모든 것, 오늘 또 재미있는 참돔낚시 이야기 이어갑니다. 자, 이 그림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부분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됐었는데요. 이불로 그림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주의 이야기를 잠시 이어간다면요. 참돔낚시에서 가장 기준과 기본이 되는 이런 갯바위, 곶뿌리, 그리고 본류대, 조류죠. 본류대가 꾼의 발 앞 가까운 데 부딪혀서 이렇게 멀리 조경지대가 형성되는 곳,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류가 본류에 말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류띠가 형성되죠. 자, 이러한 경우, 이러한 포인트 환경은 우리나라의 갯바위 참돔 낚시에서는 아주 좋은 포인트로 분류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실제로 참돔 포인트라고 선장님이나 가이드께서 내려주시는 포인트의 70~80%는 이런 환경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가 되겠죠. 자, 거기서 발 밑에 채비를 던져서 약 3호찌의 무거운 채비를 던져서 15m 수심의 매듭을 줬는데 그 매듭에 찌가 닿을 정도, 사무의 무거운 찌입니다만 15m 수심의 매듭이 닿는 데까지만 걸리는 거리도 약 30m 정도는 나가야 매듭이 닿는 수심 확보가 된단 말이죠. 그 정도로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가까운 곳에 아무리 발밑이라도 발밑에 이렇게 밑밥이 들어가게 되면 채비는 벌써 30m만 나가면 사무의 무거운 채비가 30m에서 안정이 된다고 할 때 이 밑밥은 제 생각에는 약 100m까지는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 밑밥이 약 30m에서 채비가 안정되고 입질층에 채비가 들어가게 될 때부터 이 밑밥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는 밑밥 득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강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흘러오는 이 조류는 꾼의 발 밑에 부딪혀서 말려 서서히 이 강한 본류가 이끌어내는 지류가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발 밑에 채비를 던지지만 채비가 물에 떨어지자마자 조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가벼운 밑밥은 훨씬 빠르게 지나간다 그랬죠. 자, 이럴 때는 무작정 발 밑에 밑밥을 주는 게 가장 멀리 흘러가지 않도록 가까운 데부터 채비가 내려가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조류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 경계선을 그려본다면요. 자, 이렇게가 본류대가 바로 부딪히는 곳이고 지류가 섞이는 경계선이 바로 이 노란색이라고 본다면 지류의 방향을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참돔 낚시의 밑밥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지류가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요. 대부분은 꾼이 선자리 위에서 본류 쪽으로 이렇게 말려가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약 70~80% 정도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지류가 말려 들어간다 그러면 밑밥의 위치는 이 지류권이 본류에 들어가기 전 1번 자리가 여기가 되어 있고요. 2번, 3번 순으로 밑밥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찬찬히 흐르는 이 지류는 1, 2, 3 본류에 말려 들어가는 방향으로 1, 2, 3 순으로 약 2, 3m 간격, 2, 3m 간격으로 밑밥 포인트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본류로 서서히 말려 들어가면서 중층 약 2, 3m 정도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본류로 말려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경우 그렇지 않고 본류에 바로 던지는 밑밥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뭐 30m 내에서부터는 벌써 중하층까지 밑밥이 들어가면서 참돔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본류대가 이 조류가 조경지대가 이렇게 감기면서 이 지류가 이렇게 말려드는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발밑으로 와서 다시 감겨 나가는 이런 상황. 자, 지류권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지류가 흐르는 방향에 제일 가까운 쪽에 한번, 그 다음 방향으로 서서히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죠. 조류만 잘 읽을 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찬찬히 흐르는 지류권에서 밑밥을 가라앉힌 다음에 물 밑에서 말려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좀 복잡해졌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조류의 방향이고 꾼의 발밑에서 받쳐서 형성되는 조경지대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본류와
조경지대와 지류가 만나게 되는데 이 지류의 방향,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방향이든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방향이든 이 지류의 방향에 따라서 가까운 곳부터 지류 상류 쪽으로 순차적으로 약 2, 3m 간격으로 밑밥을 떨어뜨려 주게 되면 이 본류에 말려 들어가기 전까지 뭐 2m든 4m든 밑밥이 서서히 잠기면서 물 밑에서 발밑 중층부터 밑밥이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돔 낚시에서 매우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것만 잘 기억하시더라도 여러분들 확률은 일단 많이 높아지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본류 쪽으로 지류가 말려 들어가는 조류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 뭐 제가 7, 80%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 이런 조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갯바위 환경에 따라서 지류가 이렇게 본류로 말려 들어가지 않고 조경지대는 형성이 됩니다만 이 조경지대에서 본류가 조경지대를 만들면서 치고 지나갈 때 본류의 일부가 이쪽으로 서서히 조경지대는 만들어지는데 지류가 이렇게 서서히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쪽에 밑밥을 투척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이 상류부터 밑밥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러한 경우는 조류가 강하게 흐르던 본류대가 약해질 경우에 이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자, 이럴 때는 이쪽에다가 이 지류권에다가 밑밥을 줘서 반대쪽으로 밑밥을 흘러가게 하시지 말고 이 본류, 본인이 서 있는 본류 발 밑에서 조류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류 상류 쪽으로 1, 2, 3 던져서 여기서 밑밥이 어느 정도, 자, 여기는 복잡한 와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곳이죠. 두 조류가 섞이면서. 하지만 찬찬히 그냥 묵직한 본류가 흘러 내리는 곳은 오히려 밑밥이 하강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복잡한 끓어오르는 와류보다. 따라서 조류 상류 쪽으로 하나, 둘, 셋 똑같이 2, 3m 간격으로 밑밥을 주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가까운 데부터 어느 정도 중천까지 흘러서 밑밥이 들어갈 수 있는 100m 이상 가야 밑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보다 훨씬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밑밥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붙이고자 하는데요. 자, 똑같은 사항이죠. 조류고 가까운 데 발밑에 부딪혀서 이렇게 조경지대가 형성됩니다. 자, 제가 가까운 데서 일반적인 조류일 때 지류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점점점 약 2, 3m 간격으로 지류권의 상류로, 가까운 데부터 지류권의 상류로 밑밥을 넓게 형성한 데 있습니다. 자, 이 이유를, 자, 이런 밑밥 활용이 얼마나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릅니다. 참돔 낚시는 가까운 곳은 약 30m, 먼 곳은 약 100m를 그 이상 가도 참돔의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채비의 무게, 또 밑밥의 무게도 다 다르고 이렇게 멀리까지 과연 밑밥하고 미끼가 동조가 될 수가 있을까? 어렵죠. 배우돔 낚시처럼 1, 2m 안에서 성부가 나는 것 같으면 거의 완벽한 동조를 이룰 수 있지만 이런 참돔 낚시에서는 완벽한 동조라는 건 이루기 어렵습니다. 구간 동조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이 구간 동조는 충분히 이룰 수 있고 이 구간 동조를 이룬 것과 이루지 않고의 차이는 180도 조항이 달라질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조류가 흐르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밑밥이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1번 밑밥, 2번 밑밥, 3번 밑밥, 4번 밑밥, 5번 밑밥이 들어가고 이 간격이 3m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 4, 12. 첫 밑밥이 들어간 위치와 마지막 밑밥이 들어간 위치는 약 12m 정도가 되죠. 자, 바다에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밑밥 띠를 만드는 거죠. 이 간격은 12m가 됩니다. 밑밥이 물에 떨어지는 순간은 한 덩어리겠지만 제일 마지막 떨어질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덩어리가 떨어졌지만 흘러가면서 이 밑밥은 주변을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15m, 12m 이상의 거대한 넓은 밑밥 띠가 형성되는 것이죠. 물론 헝금헝금 밑밥이 있겠지만 고기들한테는 먹이군이 움직이는 듯한 참돔의 공격성이 강한 참돔에게는 이 12, 3m권의 권력은 금방 참돔이 달아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12, 3m라면
본인이 밑밥 품질을 착착착착착 잘 한테서 이 밑밥이 말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 밑밥의 중간쯤 혹은 조류상에 따라서 언저리나 후면에다가 채비가 들어가게 된다면 약 100m까지 채비가 흘러가서도 이 구간 동조 12에 2, 3m 정도 되는 이 구간 동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단 말이죠. 참돔 낚시에서 채비를 던지고 혹시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발밑에 100m, 70m 제 채비가 흘러가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밑밥을 주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본인 채비를 캐스팅하고 흘러갈 때마다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이 구간 동조를 이루어 주게 된다면 참돔의 확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신다면 참돔 낚시에서 구간 동조를 이룬 밑밥 품질과 그렇지 않는 품질 차이는 분명 참돔의 조가로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 개 동안 참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다음 시간은 참돔 낚시의 마지막으로 핵심만을 감추려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